안녕하세요. 간해수공업 3탄 사치사철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어렵게 카메라를 켰거든요. 오늘 김건희 씨 백 사건과 관련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언론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걸 봤습니다. 평소에 보이던 태도하고 완전히 다르죠. 언론에서 제대로 쓰지 않고 조금만 기미가 보여도 얘기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 정치적인 소재로 삼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이 자세히 쓰지 않아서 모르겠다라는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죠.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한 불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지금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불법성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와 한동훈의 두 관계는 과거에 이제 뭐 수백 회의 카톡, 뭐 짧은 기간 동안에 주고받은 엄청난 횟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밀접한지 알려진 바 있죠. 그리고 이미 공개된 녹취를 통해서 이명수 기자에게 뭐 동훈이 연락처는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표현하는 것만 보셔도 두 사람의 관계가 공동 운명체 이거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가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명백히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태도야말로 정말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서, 또 한편으로 지금 윤석열 검찰과 윤석열 법무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그 행태를 보면 일단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숱한 이제 얘기거리들을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뭐 초밥이 어떻고 무슨 햄버거가 어떻고 뭐 8만 원이네 아니네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지금 수십 차례 뭐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끝난 지가 언젠데 엊그제까지도 경기도청에 가서 또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그 다음에 지금 현 대통령 부인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죠. 명품 파우치를 받은 사건. 이것이 얼마나 선명하게 대비되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을 쓰거나 이런 과정에서 그 검찰 특활비가 얼마나, 또 업무 추진비가 얼마나 근거 없이 남용되고 있고 마구잡이로 쓰이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이미 뉴스타파의 연재를 통해서 지금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끼 식사, 그다음에 내부에서 쓰는 그냥 비품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특활비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썼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인데, 이런 것들은 다 가리고 뭐 그런 게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은 이번 일은 진짜로 어이없는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심지어 뭐 북한 공작금이 뭐 자금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어이없는 소리도 했잖아요. 명백히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그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게 되면 그 무조건 범죄입니다.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다 관장하는 일이라서 직무 관련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그 파우치의 가격이 그냥 알려진 것만으로도 뭐 한 300만 원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금액 때문에라도 명백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답이 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하다가 이제 또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물품 반환 창고에 넣어놓고서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나중에 관리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법규를 정면으로 위배한 거죠. 대통령 기록물로 남겨야 되는 거는 외국으로부터 혹은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이 100달러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다 자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발각되면은 그건 당연히 해임이나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중징계를 받아야 될 사유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100달러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국고에 귀속되게 돼 있는 것이고, 그 판매 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원하게 되면 본인이 사갈 수도 있고, 또 조달청을 통해서 공매에 붙일 수 있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 국내에 우리 최 목사님한테 받은 선물을 무슨 대통령 기록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거는 잘 알고 계시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정면으로 조촉되는 일인데, 이런 문제를 지금 이렇게 어영부영 그냥 넘길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기게 된다면 역시 대통령 탄핵 사유로 하나가 추가가 되는 일이고, 김건희 씨 본인의 어떤
수사와 처벌 이런 것들도 이어져야 될 사안이고 우리 공직자윤리법에나 청탁금지법에는 이런 사안을 아마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은 아마 징역 3년 이하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그렇게 명백한 범죄적 사안에 대해서 지금 서로 모른다, 무슨 반환할 거다, 무슨 창고가 있다. 제가 청와대 공직기획 비서관으로서 이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인데 그 반환 창고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뇌물창고로서 불법이고 그거를 다 확인하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일이죠. 이렇게 명백한 사안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는 게 어렵지도 않은 일이죠. 이 정도의 사안,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외부에 나가서 카톡을 주고받아서 연락을 하고 있던 목사님으로부터 선물 사진을 미리 받고 그 선물 사진을 확인한 다음에 만나고 그 선물 사진에 들어있던 그 똑같은 품목을 그대로 받고 나서 돌려주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았다. 뭐 뒤늦게라도 지금 무슨 신고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너무 오래 지난 일이라서 지금 만약에 그런 신고한 내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진즉 신고한 내역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본인들도 지금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범죄적 사안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유동규 씨가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족벌 언론들이 지금 그 교통사고 자체에 무슨 굉장한 큰 흑막이 있는 것처럼 또 제목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뭐 부딪힐 이유가 없다. 뭐 마치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 가지고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과거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트럭에 맞춰 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나중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게 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지금 얘기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그런 식으로 자꾸 부풀리려고 하고 뭐 명백히 드러난 일은 언론이 자세히 보도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고 지금 이제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대해서는 또 관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지금 남발하고 있고 그 내용을 어떻게든지 폄하하려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정권의 속성,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집단의 과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일이고 그리고 본인들의 불법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남의 티끌에 대해서는 얼마나 집요하게 그것도 언론과 유착해서 일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과정의 일환으로 지금 권익위원장을 했던 김홍일 씨를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상황인데요. 그것도 역시 이제 검언유착 정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김홍일이라는 분이 또 권익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공직자윤리법이 그 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입니다. 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냐면 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김영란법 별칭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 법안이 제출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맡아서 하던 사람이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엄단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은 무슨 일을 할까? 함정 취재였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부풀려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범죄인 것처럼 호도하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압박해 가지고 입을 막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지금 벌써 무슨 JTBC를 방송심의위원회에 넘겼다 그러고 어쩌고 하잖아요. 보도한 방송이나 통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끼리의 그 친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 동물의 왕국다운 일을 또 벌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이제 마지막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 문제가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을 하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수정 의결하면서 수사 사안에 포함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분노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왕놀이, 그 대통령 놀이 이런 일을 더 이상 이제 좀 저지르지 않도록 그리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훨씬 더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런 일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또 다시 겨울 같지 않은 포근한 겨울이 또 왔는데 또 어떻게 또 날씨가 급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하고 기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말씀 오늘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하여튼 조금 제가 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라이브 채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함께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시간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범죄적 집단 또 정권의 이 비호 행태 꼭 기억하시는 날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